자, 이제 담보책임 내용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아까 하자가 전, 일, 수, 용, 저, 특정 이렇게 총 이제 7가지 있다 그랬고, 담보책임 내용이 대, 해, 손이죠. 그러니까 대금, 감액, 청구권, 계약 해제권,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자, 그러면 요 각 하자별로 매수인 쪽에서 하자가 있다는 걸 모르고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죠. 이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자가 있다는 걸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선의. 하자가 있다는 걸 알고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인의 선의 악에 따라서 담보책임 내용이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전부타인의 권리의 경우에 하자가 있다는 걸 매수인이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 선의.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악이에요. 그럼 일단 여기는 선의 악에 관계없이 다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선인 사람도 악인 사람도, 즉 병소유라는 걸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도, 병소유라는 걸 알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어차피 소유권 취득 자체가 안 된 거니까 계약 전부를 깰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 악에 관계없이 다 계약 해제는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다음에 선인 매수인은 하자가 있다는 걸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이 사람은 다른 집을 구해야 되는 등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선인 매수인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권리가 존재하는 것끼리 연결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셔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이게 요 선인지 악인지에 따라서 볼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럼 이게 위아래로 되어 있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선의 악이 관계없이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건 선의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가 존재하는 것끼리 연결하면 이런 그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전무타인의 권리의 경우에 일단 이렇게 선의 악에 관계없이 다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 다음에 선의인 경우에는 별도로 무엇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 가봅시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인 경우도 악인 경우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죠. 그럼 여기는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요거 선의 악에 관계없이 뭐 할 수 있죠?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일부 타인의 권리의 경우에 20평이 병소였던 겁니다. 그러면 20평만큼 소유권 취득이 안 된 거니까 전체 100평 중에서 20평만큼 계산할 수 있죠. 그럼 20평에 해당되는 돈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 선인 매수인은 나머지 80평만 가지고는 도저히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신에게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타인의 경우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사례. 수량 부족 사례가 아까 어떤 사례 있었죠? 평당 100만 원씩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측을 해보니까 80평밖에 안 됐다. 그 다음 창고가 딸린 건물을 팔았는데 창고가 계약 체결하기 전에 없어졌다. 이게 이제 일부 멸실이죠. 둘은 담보책임 내용이 똑같아요. 자, 담보책임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누구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의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악인 사람은 절대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선의인 사람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고 담보책임의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대금 감액 청구권 또는 계약 해제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용익권에 의한 제한 담보책임 내용이 뭐 있었죠? 전세권자 병이 먼저 사용 수익하니까 매수인이 쓰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용익권에 의한 제한인데 담보책임 내용은 이렇게 짧게 한 줄입니다. 짧게 한 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누구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죠? 선의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담보책임 내용은 뭐야?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그러면 전세권자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매수인이 쓰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때는 계약 전부를 뭐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에 의한 제한이 저당권이 실행이 되어서 소유권 잃게 된 경우죠. 이 저당권에 의한 제한은 담보책임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네모예요, 네모. 그러면 이게 담보책임 내용은 선의 악에 관계없이 뭐 할 수 있고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선의 악에 관계없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 일, 수, 용, 저 여기까지는 뭐의 하자죠? 권리의 하자. 그 다음 물건의 하자에 해당되는 게 특종. 그러니까 특정물 매매의 하자. 종유물 매매 하자입니다. 그럼 특정물 매매 하자의 경우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누구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선의. 아니에요. 여기는 조금 달라요. 자, 요 물건의 하자의 경우는 선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선의 무과실리. 그 플러스는 and의 뜻입니다. 즉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에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특정물 매매의 하자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담보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상태에 의해야 한다고요?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담보책임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해손이죠. 해손. 그럼 계약 해제,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종류물 매매, 아까 주문이죠. 주문. 그러니까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물건 중에서 일정 수량을 골라서 넘겨주는 게 이게 종류물 매매인데, 종류물 매매도 담보책임 내용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역시 누구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는 거죠? 선이 아니고 다시 이거 선의 무과실. 선의이면서 무과실인 매수인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담보책임의 내용 어떻게 될까요? 해손이죠.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특정물 매매하고 종류물 매매는 다른 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뭐가 다른 점이죠?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나 없나. 그러면 특정물 매매는 이게 다른 걸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종류물 매매는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물건 중에서 일정 수량을 골라서 넘겨주는 거니까 그 인도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가 없는 완전한 물건으로 교체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뭘까요? 이게 완전물 급부청구가입니다. 완전물 급부청구가. 완전한 물건으로 다시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담보책임 그림 7개를 좀 그려보는 겁니다. 담보책임 그림 7개. 여백에다가 그려볼까요? 담보책임 그림.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이론 학습 문제 나간 그다 그리셔도 되고 책상에다 그리셔도 되고 뭐 아무데나 좋으니까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 이거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부조, 일부 멸실, 용의권의 위헌 제한, 저당권의 위헌 제한, 특정물 매매, 종류물 매매 이렇게 그리고요. 자, 이렇게 전, 일, 수, 용, 저, 특정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학교서에 그려져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여백에 이렇게 한번 따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여러 번 그리면 돼요. 이거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부조, 일부 멸실, 용의권의 위헌 제한, 저당권의 위헌 제한, 특정물 매매, 종류물 매매 이렇게 하자 이름을 말하면서 7개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 주로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사실관계를 읽어보고 어떤 담보 책임인지 하자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자대로 이제 그림 대입해서 이제 답을 탁탁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얘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림만 잘 외우면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좀 이따 문제 풀어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이 담보 책임 그림을 나와서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분단을 좀 정합시다. 이렇게 쭉 해서 뭐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그려보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갈 것 같으니까 한 분단을 정하도록 합시다. 여기요? 여기? 그러면 요 분단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나와서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안 나오실라나 또? 그러니까 나오시면 이제 제가 이제 분필을 이렇게 드릴 거예요. 안에 이렇게 이 펜을 드릴 거니까 이제 그려보시는 겁니다. 나와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짝짝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쪽 분단 하기로 했어요. 이쪽 분단. 지금 사람들 좀 보고. 저는 늘 잘 그리죠. 저를 박수 칠 필요는 없고 하여튼 다음 주에 나와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있죠. 꼭 나는 나와서 그려보고 싶다 이런 분 미리 얘기하세요. 나는 이걸 위해서 오늘 태어났다. 미리 손 드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분도 있죠. 나는 이렇게 뭐 시키면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미쳐버릴 것 같다. 그런 분들 미리 얘기하세요. 그런 분들 1년 내내 안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수업 오면 미리 하고 싶은 사람, 그다음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 미리 와서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아까 하자가 총 몇 가지 있다 그랬죠? 7가지 해봅시다. 전, 일, 수, 용, 저, 특종. 그다음 담보 책임 내용은 대, 해, 손. 그다음 이게 제척기간이라고 해서요. 제척기간은 뭐냐면 권리의 존속기간입니다. 권리의 존속기간. 권리가 어느 시점까지 존속하느냐라는 겁니다. 요 권리 존속기간에 해당되는 게 제척기간인데요. 먼저 이게 제척기간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고요. 그다음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냐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전부 타인의 권리는 제적 기간 자체가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이건 기간 제한 없이 계속 권리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의권에 의한 제한까지는 N은 일수용은 1년입니다. 1년. 그럼 얘네들은 몇 년 동안만 이 권리가 존속한다는 거예요. 1년 동안만 권리가 존속하고 1년이 지나면 이 권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에 의한 제한은 제척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물 매매하고 종물 매매는 위에 건 권리 하자고 밑에 건 물건의 하자죠. 그러니까 이게 물건의 하자는 기간이 길어야 될까요? 짧아야 될까요? 짧아야 되겠죠. 얘는 절반입니다. 그래서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러니까 기간은 없고 1년, 없고 6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기간까지 넣어서 또 한번 그려봅시다. 기간까지 넣어서 그려보겠어요? 기간까지 넣어서 같이 한번 그려봅시다. 옆에다가 또 해보면 되죠.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의권에 의한 제한, 저당권에 의한 제한, 특정물 매매, 종류물 매매 이렇게 돼 있고 기간은 없고 그 다음에 1년, 없고 6개월. 자, 요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옛날에 그 수업할 때 그 외우는 거 제가 수강생들이 어떻게 외우나 좀 눈여겨봤거든요. 그분은 군대 갔다 오셨던 분 같은데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예, 소총, 뭐 장총, 박격포 뭐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외우는 분도 제가 봤고 나름 이제 해서 외우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분은 뭐냐면 요게 그분 눈에는 2단 K처럼 보였나 봐요. 2단 K, 2단 K. 근데 이게 이제 받치는 거죠. 케이크 받치는 거고, 요게 이제 요 받침대. 여기 케이크 나눠 먹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이게 네모난 접시. 그다음 먹어야 되니까 젓가락 2개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2단 케이크 받침. 그다음에 네모난 접시, 젓가락 2개 이렇게 외우는 것도 봤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꼭 자기만의 노하우를 통해서 이렇게 외워보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옵시다. 그러면 이 담보 책임의 경우에 제척 기간이 없고 1년, 없고 6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는데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1년, 어느 시점부터 6개월 이걸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건 기산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산점.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기산점. 그러면 이게 선인 사람의 기산점하고 악인 사람의 기산점이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달라야 되겠죠. 그럼 선이라는 건 하자가 있다는 거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럼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하자가 있다는 거 몰랐으니까 나중에 하자를 뒤늦게 알게 되겠죠. 이때는 선인 사람의 기산점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인 사람은 애초에 알았다는 거죠. 언제 알았다는 거죠? 계약 체결할 때. 계약 체결할 때부터 하자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악인 사람은 기산점이 언제가 될까요? 계약 한 날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선인 사람의 기산점은 하자를 뭐 한 날, 안 날. 악인 사람의 기산점은 계약 한 날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선인 사람의 기산점 언제라고요? 안 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악인 사람의 기산점은 계약 한 날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각각 1년 동안 그 다음 6개월 기간 동안에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권리 행사를 해야 될까요? 반드시 재판해야 돼요? 소송에서?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재판상으로 권리 행사하는 것도 되고 재판에서 권리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요 소송을 통해서 담보 책임 주장하는 것도 되지만 재판하지 않고 전화해서 계약 해지하겠다 이렇게 담보 책임 묻는 전화를 하거나 내용 증명요건 보내가라 이런 것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상으로도 할 수 있고 재판 외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OX예요. X. 자, 여기까지 좀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담보 책임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이거예요. 자, 이렇게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의권에 의한 제한, 저당권에 의한 제한, 특정물 매매, 종류물 매매. 그다음 기간 없고 1년, 없고 6개월. 그러면 시험장 가면 여러분 시험 어디서 보게 될까요? 여기는 노량진 학원이니까 막 별 이변이 없으면 서울공고 가서 시험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서울공고 시험 보러 이제 갔어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책상에다가 그려야 되죠. 책상에다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푸는 겁니다. 아예 제일 좋은 방법은 학교론 계산 문제 풀 때 뭐 가져가죠? 계산기 가져가죠. 민법은 뭘 가져가면 될까요? 조각칼 가져가시면 돼요. 조각칼 가져가서 책상에 이렇게 파놓고 오시기 바래요. 파놓고. 근데 거기 서울공고가 해마다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시험 봐서 아마 책상에 많이 파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파져 있을 거니까 참고도 하시고 안 파진 거 있으면 가서 그려놓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담보책임 문제가 해마다 한 문제인데 빨리 풀어야 되죠. 정확하게. 그래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자, 3번 문제 풀어보겠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일단 문제를 보고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림을 옆에 그려야 되죠. 여러분 그 문제 풀고 계세요. 저는 이제 잠시 순차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순차를 좀 돌려고 하니까 급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가리시는데. 자, 그럼 먼저 그 담보책임 그림을 이제 외웠다고 치고 아니면 잘 못 외우면 학교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옆에 두고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외우면 다음 주까지 다 외울 수 있게 될 테니까 한번 해보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거예요. 담보책임 그림이 이렇다는 거죠.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부조, 일부 멸실, 용익권에 의한 제한, 저당권에 의한 제한, 특정물 매매, 종류물 매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읽어보면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라고 그랬으니까 5가지죠. 전, 일, 수, 용, 조 여기까지인 거예요. 자, 다음 이때 보니까 요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걸 찾아봐라는 겁니다. 그럼 딱 보면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걸 찾아라 했으니까 어떤 걸 찾으면 돼요? 위아래로 되는 거. 이렇게 찾으면 되죠. 벌써 답이 금방 나오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되는 거 뭐죠? 요거 첫 번째 이거 뭐죠? 전부 타인의 권리 또 일부 타인의 권리 또 저당권의 의자. 사실은 얘는 읽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전, 일, 저에 해당되는 거 찾으면 됩니다. 전, 일, 저. 그러니까 일단 담보책임 그림을 그리면 바로 답으로 구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서서히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기억 봅시다.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에게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을 때 계약 해제권 이렇게 되죠. 이게 전부 타인의 권리죠. 그럼 전부 타인의 권리. 이게 담보책임 내용이 대, 해, 손 이렇게 되죠. 그럼 선의악에 관계없이 다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악의 매수인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얘는 답으로 골라야 돼요, 고르면 안 돼요? 골라야 되죠.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번 얘는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뭐죠? 대금 감액 청구. 대금 이건 일부 타인의 권리죠. 일부 타인의 권리니까 그죠? 선의악에 관계없이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선의인 경우에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여긴 대금 감액 청구권이니까 이건 선의인 매수인도 악인 매수인도 각각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답으로 골라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골라야 되죠. 그다음 디귿번에 갑시다. 목적물의 설정. 중요한 표현이 나왔죠. 뭐죠? 실행. 저당권이 뭐가 된 거죠? 실행. 저당권이 실행이 되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은 하자 이름 뭐예요? 저당권에 의한 제한이죠. 그럼 저당권에 의한 제한이니까 여기죠. 5번째. 그럼 선의악에 관계없이 뭐 할 수 있고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선의악에 관계없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악인 사람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럼 답으로 골라야 돼요, 고르면 안 돼요? 골라야 되죠. 그다음 우리 1번 목적물에 설정된 중요한 단어가 지상권이죠. 자, 지상권은 이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지상권자가 먼저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 행사가 제한이 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상권자가 토지를 먼저 쓴다는 거예요. 아까 전세권자가 먼저 설정되어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토지를 먼저 쓰니까 이 사람이 토지를 샀는데 그 땅을 쓰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럼 하자 이름 뭐죠? 용이죠.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먼저 존재함으로 인해서 매수인이 그 물건을 쓰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용익권에 의한 제한. 용익권에 의한 제한. 용익권에 의한 제한은 짧게 한 줄이죠. 이렇게 돼 있죠. 누구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어요? 선인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선인 매수인에 한해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들은 답으로 골라야 돼요? 고르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뭘 골라야 돼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차근차근 이렇게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잘 기억하는 거죠? 그림. 그러니까 그 제 수강생들은 담보책임 문제를 별로 어렵지 않게 잘 풀어요. 이 그림만 알면 모든 담보책임이 다 풀린단 말이에요. 근데 전에 제가 특강할 때 그 외부에서 이제 그 수강생도 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외부 수강생 와가지고 이분은 그 담보책임 이제 이 중요하니까 막판에 정리를 해줄 때 담보책임에 관한 걸 다뤄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자기가 배우는 교수님은 담보책임 문제가 나오면 틀리라 그랬대요. 그거 어차피 외울 것도 많고 내용도 복잡하고 어차피 가르쳐줘도 너네들 모르니까 그냥 포기해 이렇게 하고 생략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특강 들어와 보니까 이게 그림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제 수업을 받는 그 다른 수강생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 그림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분이 그림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림을. 그러니까 전보타인이고 이렇게 생겨서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럼 이 그 외부 수강생이 그 말을 듣고 합격을 했느냐? 떨어졌어요. 그 제 수강생이 그림을 잘 가르쳐 줬는데 여기를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를 대해손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손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대로 알고 이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떨어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시 저한테 이제 수강하게 됐다. 다시 알려줘가지고 그분 사연을 제가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일, 수, 용, 저, 특종. 저는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다음 대, 해, 손. 대 뭐죠? 대금, 감액, 청구권, 해, 계약, 해제권, 손, 손해배상 청구권. 자, 하나 더 풀어봅시다. 4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얘도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읽어봅시다. 지금은 이제 담보책임 내용을 수업을 다 설명을 듣고 했으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늘 뭐죠? 그림. 그림. 자, 일단 읽어봅시다. 읽고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제 그림을 외웠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를 읽어보고 어떤 하자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일단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자 연습은 7개 하자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걔를 여러 번 읽어보고 하자 이름 연결 정도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4번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죠. 그러면 뭐죠? 일부 멸실.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으니까 또 담보 책임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백에 뭘 그려야 될까요? 그림. 자, 이렇게 그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럼 전, 일, 수, 용, 저, 특, 종 중에 얘는 뭐죠? 수죠. 이거 요 수량 부족하고 일부 멸실이에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얘는 길게 한 줄이에요. 길게 한 줄. 그러니까 수량 부족 사례, 일부 멸실 사례는 담보 책임 내용이 같다 다르다. 같아요. 자, 일단 길게 한 줄이라는 거야. 길게 한 줄. 그럼 길게 한 줄이니까 누구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죠? 선이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담보 책임 내용은 어떻게 돼요? 대, 해, 손이죠? 대금, 감액, 청구권, 해, 계약, 해제, 그다음 권, 그다음 손,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니까 대금, 감액, 청구권 또는 계약, 해제권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보겠어요. 먼저 1번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OX. 오. 그래서 대표적 예가 뭐였었죠? 아까 평당 얼마씩 계약을 체결한 것. 이건 수량 지정 매매를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다음 2번 악의 매수인은 나왔네요.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OX요. X죠. X. 그럼 이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누구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서원이만. 악인 사람은 절대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답 벌써 골랐네요. 3번 갑시다. 선의 매수인 선이 동그라미 하고 선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선의 매수인 대금 금액 청구할 수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선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일단 여기도 선의인 경우만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앞에 이 부분이 뭘까요?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 말이 뭘까요? 잔존. 이게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부분만 가지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거죠. 이때 하나 써두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최후의 수단이라고 쓸까요? 그러니까 해제하면 늘 생각이 나야 될 게 얘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제도다라는 거 생각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해제는 계약 전부를 없애는 거니까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 건 맞는데 이 하자가 비교적 경미한 거예요. 그럼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비교적 경미하니까 나머지 부분 가지고 충분히 별 쓰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해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제도다라는 거 기억합니다. 그다음 5번 해볼까요? 선의 매수인은 그랬어요. 또 선의 매수인은 일부 멸실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일단 이거 하자가 여기죠? 이건 일부 멸실이니까 기간이 몇 년이죠? 1년 맞네요. 그 다음에 1년 맞고 그 다음에 기산점 봐야 되겠죠. 여기 뭐로 돼 있죠? 선의. 그럼 계약할 당시에는 일부가 멸실된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기산점이 언제가 될까요? 하자를 안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 책임으로 한다는 거니까 OX. 맞죠? 자, 그럼 답 틀린 걸 찾는 거니까 답 뭐예요? 2번.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답 고르는 것뿐만 아니라 각 지문의 OX를 다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담보 책임이 하자가 총 몇 가지라고요? 7가지. 다시 해봅시다. 전, 일, 수, 용, 저, 특, 종. 담보 책임 내용, 대, 해, 손. 그리고 완전물급 부채무권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죠? 종류물 매매.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려보겠어요. 이렇게 그려봅니다. 다음 주까지 충분히 그릴 수 있겠죠, 이거?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부족. 거길 잘 그려야 돼. 길게 한 줄. 거기가 틀려보면 와르르 틀리게 되니까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잘 그리는 겁니다. 그다음 짧게 한 줄이죠. 짧게 한 줄. 그다음에 네모. 그다음 짧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다음 주까지 꼭 담보 책임 그림 잘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매매 파트에서 크게 두 문제 출제된다 그랬죠? 먼저 첫 번째가 매매 법조문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담보 책임. 그다음에 이제 매매 계약 끝났으니까 뭘 하면 될까요? 교환 계약. 교환은 이제 물건 맞바꾸기로 약속하는 계약이 교환 계약인데, 교환 계약은 뭐 사실 할 것도 별로 없어요. 교환 계약은 일단 합격서 142페이지고요. 네, 기본서는 548페이지입니다. 일단 교환 그랬으니까 이거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거. 물건 맞바꾸기로 약속하는 계약이 교환 계약인데요. 여기도 칠판을 좀 봅시다. 자, 먼저 갑이사람 건물 가지고 있고, 그다음 요 을은 토지 가지고 있어요. 이거 맞바꾸기로 약속하는 게 교환 계약입니다. 그러면 먼저 갑은 건물 가지고 있고 을은 토지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맞바꾸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건물을 팔겠다라고 이제 청약을 한 거예요. 얘는 자신의 토지를 넘겨주겠다라고 승낙을 한 겁니다. 교환 계약에 관해서 갑은 청약을 하고 을은 승낙을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교환 계약도 마찬가지로 청약과 승낙의 의인사합시가 뭐가 되면 합치가 되면 교환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른 각도로 말하면 갑이라는 사람은 이제 을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뭐하고 약정. 그다음 을은 매매 계약은 대금 주는 거죠. 대신 이 교환 계약은 토지 대신에 건물 대신에 건물 넘겨받는 대신에 대금 대신에 토지 주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라고 약정하면 이렇게 교환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요 갑은 무엇을 출연했죠? 갑은 뭘 내놨어요? 건물 내놨죠? 건물을 출연했고 을은 뭘 출연했죠? 토지. 그럼 또 해봅시다. 서로 출연했어요. 서로 출연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계약이 될까요? 이건 무슨 계약? 유상 계약. 다시 서로 출연하였을 때 이거 유상. 이거 자꾸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지 말고 제가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만들어 준 말이 있죠. 제가 TV에 출연했어요. 지난번에 또 TV에 출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광고 이렇게 찍었어요. 그럼 이제 돈 받아야 안 받아요? 돈 받죠. 그러니까 출연하면 돈을 받으니까 유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교환 계약의 경우에 갑의 채무가 뭘까요? 갑의 채무는 뭐죠?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고 을의 채무는 뭐죠? 토지 소유권 이전 채무인데 이건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을이 부담하는 채무는 주고받고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결란성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니까 얘는 무슨 계약이 될까요? 쌍무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갑의 청약에 대해서 을의 승낙만 가지고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즉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건 무슨 계약이라고 말하죠? 얘는 낙성 계약.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약서 같은 거 별도로 써야 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별도의 방식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러니까 교환 계약은 똑같이 무슨 계약이다? 불요식 계약.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건물 소유권 넘겨주고 토지 소유권 넘겨주면 이 교환 계약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급부하면 계약이 끝나니까 이건 무슨 계약이라고 그러죠? 일시적 계약. 네, 다 했네요. 그럼 해봅시다. 이 교환 계약도 유상, 쌍무, 낙성, 불유식 계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매매 계약도 똑같았고 교환 계약도 똑같았던 거죠. 자, 대신 이 교환 계약의 특징적인 내용이 뭘까요? 매매 계약은 그 물건의 시가만큼 돈을 주니까 딱 거기 뭐 가격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근데 교환은 물건을 맞바꾸다 보니까 가격이 같은 경우가 많을까요? 다른 경우가 많을까요?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건물이 1억 원짜리, 1억 원짜리. 근데 이 토지가 1억 원짜리면 바꾸는데 별 지장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토지가 8천만 원짜리인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맞지 않으니까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따로 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돈 2천만 원을 따로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돈의 이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돈의 이름 뭘까요? 이걸 보충금이라 그래요. 보충금. 즉, 요 교환 계약의 목적물의 차익을 메꾸기 위해서 지급하는 돈이라고 해서 보충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보충금이 매매 계약서 뭐와 똑같은 역할을 할까요? 매매 대금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매매 대금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준용이란 말은 준해서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준해서 적용한다. 그 매매 대금을 교환 계약에 맞게끔 준해서 적용한다. 그 말은 필요한 변경을 가해서 적용한다는 겁니다. 필요한 변경을 가해서 적용하는 걸 준용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 공부하다가 용어가 궁금하면 학습 질문에다가 그 용어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제발 네이버에다 검색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검색을 하는 순간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식들은 뭐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가 꽤 많잖아요. 근데 법률 정보는 지극히 드물어요. 그 법률 전문가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사람이 없어요. 나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저한테 학습 질문 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바로 제가 짬 시간 활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오늘 수업 받으면 뭐 하세요? 밥 먹죠. 밥 먹고 뭐 하세요? 쉬죠. 저는 오늘 또 밥 먹으면 밥 한 10분이면 먹거든요. 그러면 동태탕 맞아요. 어떻게 하셨지? 전 여기 맨날 동태탕이거든요. 동태탕 먹고 한 10분이면 먹어요. 10분이면 먹고 이제 오늘 쌓여있는 학습 질문 다 처리할 거거든요.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요. 그럼 한 5시 한 50분까지 하거든요. 그럼 또 저녁에 또 동태탕 먹죠. 먹고 또 저녁 수업하는 거예요. 저녁 수업.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원고 작업하고 맨날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여러분도 그 기한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공부 시작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 버리는 시간이죠. 왔다 갔다 하는 짬 시간에 공부하는 데 쓰시기 바래요. 그래서 자꾸 뭘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이런 거거든요. 제일 좋은 건 왔다 갔다 하실 때 강의를 꼭 이렇게 들으면서 해야 돼요. 강의 꼭 귀에 꽂고 듣고 그다음에 하다가 그 복습을 하다가 내용이 막히잖아요. 그럼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냥 넘기잖아요. 그럼 그거 귀찮아. 나중에 알겠지. 나중에 그 부분에 가면 또 똑같이 고민이 또 생겨요. 법학은 늘 그래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 다리를 넘어가야만 그 부분에서 좌절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 번 그 부분에 자꾸 부딪히잖아요. 나중에 그 부분을 제껴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거 제끼고 저거 제끼고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부딪히는 것들은 반드시 학습 질문 하는 거예요. 학습 질문. 에듀윌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학습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때 뭘 첨부해 달라고 그랬죠? 사진 꼭 첨부해 주시기 바라요. 본인 얼굴 말고 지문이 잘 보일 수 있게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칠판 올까요? 교환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교환 계약은 쭉 읊어봅시다. 무슨 계약에 해당한다? 유상, 쌍무, 낙성, 불유식 계약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환 계약의 특징적인 내용이 보충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보충금 지급이 있을 때
이에 대해서는 뭐에 관한 규정에?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겁니다. 얘는 바로 문제 풀어보겠어요. 5번 문제 풀어봅니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이 또 해결해 봅시다. 여기는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옳은 거,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교환 계약에 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유상 쌍무 계약이다. 맞죠? 유상 계약이고 쌍무 계약이니까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번, 일방이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러니까 보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OX예요. 오, 그때 맞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연습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었으니까 아까 요 매매 대금과 관계돼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 대금 어디서 지급해야 된다 그렇죠? 그 인도 장소. 그러면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그 보충금 어디서 지급해야 돼요? 그 인도 장소. 그 다음에 요 을이 보충금 2천만 원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보충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될까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그러니까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 내용이 보충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갑의 건물이 1억짜리고 토지가 8천, 2천만 원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건물은 넘겨받았는데 아직 토지하고 보충금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보충금에 이자 줘야 되죠? 언제부터? 인도받은 날부터. 그러니까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이 보충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디귿번.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뭐 나오죠? 담보책임. 담보책임. 이거 담보책임 뭐 할 때 배웠어요? 매매할 때 배웠죠. 그럼 이 교환 계약에 목적물의 하자가 있다면 담보책임 진다, 지지 않는다? 진다. 왜 그럴까요? 이 유상계약의 가장 대표주자가 매매입니다. 매매. 유상계약의 대표주자가 매매. 그래서 매매에서 배웠던 내용은 다른 유상계약에도 다 적용돼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특히 기억나야 될 것만은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되죠. 우리가 이제 계약법 강론 중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만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 내용이 교환 계약에 적용돼야 안 돼요. 된다.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 계약에도 다 적용돼야 안 돼요. 돼요. 그 다음에 따라서 디귿번호 맞는 내용이죠. 우리 1번에 갑시다. 이건 뭐가 중요한 단어일까요? 그죠. 시가 묵비. 그러면 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가를 물어봤는데 시가를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사기다 아니다. 이거 아니죠. 아닌 이유가 뭐예요? 기초과정 수업할 때 제가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이때 그랬죠.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람이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분양계약식에 말하지 않은 건 이거 사기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때 이제 침묵하는 게 사기가 되려면 반드시 일정한 사실을 말해줄 법률상의 의무가 있을 때 말하지 않은 게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누구라도 계약을 체결할 때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손실을 보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득 보려고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시가를 말해줄 법률상의 의무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시가를 물어봤는데 말하지 않은 것에는 사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다. 이 말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건 절대 사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우리 1번은 OX, X. 이거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뭘 골라야 돼요?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자, 오늘 수업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매매 계약하고 이제 교환 계약을 한 거예요.